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5월이 하루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5월을 좀 정리하면서 가벼운 시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그냥 흘려듣는 겁니다. 언제나 시황은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어떤 시장 분위기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정도의 분위기구나 정도로는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이 아니죠. 2021년 들어서 거의 횡보만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코덱스 200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인데요. 오른쪽 일간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 진짜 만 5개월을 꽉 차게 횡보하는 거의 보기 드문 이런 시장이긴 합니다. 어,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렵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어떤 우려들이 분명히 있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왜 실적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딪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분명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적은 계속 좋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제는 이거죠.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사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일 텐데 실적이 계속 좋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고 혹은 실적이 어떤 증가율이 EPS 증가율이 계속 상향되고 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은 보일지언정 어떤 큰 하락이 나올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하게 올랐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근데 이런 우려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가도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물가가 막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가만히 내비둘 수는 없겠죠. 과열이 되면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 과하지 않게 서서히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퍼링이고 심지어 더 나가서 금리를 상승하는 거고 더 지나면 긴축하는 뭐 이런 과정일 텐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연준에서 하는 것들이 어, 지금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시장이 무너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만 너무 심하게 과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겠죠. 어, 그래서 어, 요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대응을 하는 것, 시장이 너무 좋아질 것을 좀 막기 위한 것 이런 것이죠. 시장이 너무 과열로 가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내둔다면 시장이 아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시장의 어떤 그래프를 일반적인 그래프라면 근데 시장이 많이 과열하면 일반적인 것보다 높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때 또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열과 어떤 침체 이런 것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시장이 완만하게 올라가게끔. 그리고 떨어질 때도 너무 많이 떨어지게끔 하지 못하게 하고 완만하게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통화 정책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유동성을 막 이게 풀었죠. 푼 상태에서 단계들이 있잖아요.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테이퍼링을 실시하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좋다면, 그때도 시장이 좋아지면 금리를 상승하는 거죠. 그럼에도 시장이 계속 좋아지면 그때는 진짜 긴축을 하는, 여기까지 가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테이퍼링도 이야기했다가 긴축도 이야기했다가 금리 상승도 이야기했다가 너무 먼 것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이런 우려들이 실적이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서로 상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실적이 성장하는 것보다 긴축을 세게 한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먼 이야기이긴 하겠죠.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둔화되고 진짜로 실적이 꺾이는 그 언저리까지 실제로 실적을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겠다. 근데 다만 2020년도처럼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과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뭐 아주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이런 우려들이 막 섞였을 때 차라리 실제로 테이퍼링을 선언하면 그것에 놀래서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이거를 한번 예전 차트를 좀 주간 차트로서 좀 보면 2013년도 뭐 요 언저리였잖아요. 2013년도부터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보면은 2013년도 한 5월, 6월 뭐 요 언저리 때 그러니까 한 요 언저리였던 때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했던 시장이 꺾였죠. 근데 바로 또 반등해 버리고 또 오르면 테이퍼링 한다는데 또 내려가고, 근데 아직 테이퍼링 할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실제로 2014년도에는 여기였네요. 이때는 실제로 테이퍼링을 실시했던 구간이었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쭉 올라갔거든요. 그때 또 금리를 뭐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 뭐 다른 이슈도 있었고, 그때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요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실제로 올렸거든요. 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가 아마 한 요 언저리였던 것 같긴 한데 이때부터 실제로 긴축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과열이다 라고 저희는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인데요. 다만 실적이 과거랑 좀 다른 게 진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그래서 주가가 최근의 주가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우려도 있는데 안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이 언제쯤 좀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 그림 하나를 먼저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거든요. 이게 위에 그림은 뭐냐면 일단 이 밑에는 시장이에요. 코스피 지수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위에는 그 같은 구간대의 방어주가, 그러니까 방어주와 코스피의 그 상대 지수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를 설명해 보면 지금이 보면은 시장은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방어주들이 많이 코스피보다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방어주들이 이렇게 오를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들이 오르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들이 오르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 다음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방어주들이 오르고 시장이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시장이 빠졌어야 될 이런 분위기인데, 시장이 안 빠지고 시장이 횡보하는 상태에서 방어주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다음은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즉 방어주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방어주들이 오른다라는 것은 시장 조정의 후반부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이 시장 조정의 어떤 후반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뭐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거죠. 희망사항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이 실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동성도 아직 변함이 없고요. 시장에 변한 거는 지금 우려밖에 없는 거고요. 혹은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것, 요 두 개를 뺀다면 실제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우려와 펀더멘털이 이제 좀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 시장 조정이 오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이지만, 과거 같았으면 조정이 와야 되는 이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오고 방어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 조정의 후반부,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도 보이지 않았는데 벌써 후반부, 조정의 후반부의 어떤 시그널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8월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8월, 뭐 9월 요때 정도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아마 그런 테이퍼링의 이야기가 실제로 나온다면 아마 단기 어떤 시장의 변동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ISM 제조업 지수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좀 세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 있잖아요. 좀 그것과도 맞물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극에 달하는 어떤 수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더 더 센 성장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성장이 나온 상태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먼저 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비중 조절이라든지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주식을 보유하기보다, 혹은 주식 비중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좀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맞추면서 시장에서 나올 어떤, 시장에서 조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 좋은 걸 상정한다면, 시장에서 어떤 조정이 나온다면 도망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리밸런싱을 하는 어떤 과정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저희는 좀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뭐 3분기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항상 반작용이 나오니까요. 그 이후에는 시장이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직 펀더멘털은 좋은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횡보장이 좀 길어지는, 대신에 그 횡보의 어떤 마디가 그 횡보의 마디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좀 굵직굵직한 횡보가 나올 수도 이런 모습의 횡보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이 뭐 소설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코스피 200이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잖아요. 요 구간 상당히 큰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뭐 하락률로 보면 한 10%씩 이렇게 빠지는 거죠. 10% 빠지고 또 뭐 한 10몇 프로 오르고, 밑에서도 10몇 프로 빠지고 또 10몇 프로 오르고,
여긴 한 10% 정도 빠지고 또 한 10% 정도 오르고 이런 시장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주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인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좋은 회사를 이것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시장이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은 2020년도보다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시황이었는데요. 다 들으셨다면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내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면서 예,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